한삼석 건익위 상임위원 증인대 나와주십시오. 건익위원장님, 네, 그 같이 좀 잘 들으시고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거의 멀어졌죠. 다 꺼진 불씨인데 이 법사위 정청래 의원이 이하영 전 경기부지사 청문회를 하면서 이거 사실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 새롭게 국민들로부터 집중 조명되고 있습니다. 지금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건을 좀 들여다보니까 이 중요한 사건을 이 부패방지국장이 정결로 종결 처리했더라고요. 한산석 증인 본인이 이 사건을 처리한 사건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동신고건을 국장 정결로 종결한 사유가 뭡니까? 저희 그 청탁금지법 시행령상에 종결 사유가 쭉 나열돼 있습니다. 그 뭐에 해당돼요? 당시에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해서 검찰에서 수사를 아니 하고 본인이 정결을 할 때 뭘 판단해서 한 거예요, 그래? 그래서 검찰 수사 중이었고 자, 수사 중. 언론 그러니까 매체 수사 중. 예, 또 언론 매체에 공개돼서 저희 시행령 규정상에 그럴 경우에는 자, 알았어요. 종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우리 한정인이 부패방지국장으로 종결됐는데 예, 거의 동일한 법에 근거가 되어 있는 말씀대로 종결 처리한 수사 중이고 언론 보도에 나왔었기 때문에 종결했다고 하셨죠, 그죠? 그런데 김건희 여사 가방 사건은 전원위원회까지 올라가서 의결되어 종결 처리됐죠. 예, 그렇습니다. 맞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것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대한 법률 시행령 14조에 근거한 거 맞죠, 그죠? 예, 맞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왜 전원위원회에 올리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똑같은 지금 근거와 똑같은 법률 아닌데. 그 당시에 저희 검토하기로는 원래 종결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종결하도록 저희 내부 신고사무 처리 지침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국장에 보고하고 이제 처리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중요 사건은 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당시 이 신고건과 관련해서 신고자와 피신고자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저희가 피신고자에 대해서는 조사 권한이 없고요. 지금 증인 신분으로 있는 겁니다. 네네.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신고건 관련해서 신고자, 피신고자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 신고 사실에 대해서는 확인 절차를 다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피신고자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조사 없이 종결 처리한 이유가 뭐예요? 기본적으로 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 같으면은 저희가 신고 내용에 관련 대해서는 신고자와 피신고자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지 않고 조사를 종결 처리한 이유는 뭐예요? 아니, 피신고자에 대해서는 조사할 권한이 없고요.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한사선 증인, 당시 전현희 위원장에게 본 사건과 관련해서 보고한 적이 있죠? 제가 확인해 봤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전현희 위원장께서 전에 민주당 소속 그 국회의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 사적 이해관계 아니 신고를 하고 당시 위원장 때 말이야. 그러니까 전현희 위원장께서 그 전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공정성을 위해서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하고 이 직무에서 아예 회피를 하셨었습니다. 보고를 안 받으셨습니다. 이는 중대차한 사건을 국장 스스로가 관련 신고자에 대한 조사도 없이 종결 처리했다. 위원장에게 보고도 없이. 이게 뭐 사실 저희들이 한 것도 아니고 저도 관심 받겠어요. 그런데 법사위 정청래 의원 때문에 이 새롭게 불거졌는데 본 청문회에서 볼 때 이 청문회에서 저번에 내가 녹취록 보셨죠? 새로운 진술과 증거가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본인의 종결 처리가 이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편향된 결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 당시에는 전혀 그런 고려 없이 그 규정에 따라서 처리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21년 2월경에 언론사로부터 전현희 전 위원장의 청탁 금지법 위반 신고 들어온 적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21년 2월 전현희 위원장이 간부 2명 등과 함께 언론사 기자를 포함해서 8명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했는데 1인당 34,000 음식을 접대함으로써 여기 참석했던 기자가 청탁 금지 위반으로 신고했죠. 맞잖아요. 빨리빨리 답변하세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때 또한 국장 정결로 조사기관에 등에 이첩하거나 총바지 않고 그대로 종결 처리했죠. 이 또한 한삼석 증인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전현희 전 위원장의 이 신고권은 종결까지 걸린 시간이 단 49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건 위원장님 잘 들으세요 이거. 네. 이 문제가 뭐냐니까 한삼석 증인이 어떤
그것도 없이 종결 처리했는데 이때 참석했던 분이 신고 사건은 부당하게 종결되었다면 감사원에 다시 제보를 했어요. 감사원에서 22년 8월 1일부터 9월 29일까지 감사원 감사를 합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완전 엉터리. 지금 완전 큰일 날 사람이에요. 뭐냐? 전현희 위원장 주재 오찬 간담회에 8명이 참석하고도 10명이 참석한 걸로 했어요. 그래서 8명 8인분으로 나눠 먹었다고 허위 간담회 계획서를 작성 제출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허위 오찬 참석 확인서까지 지금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 아니 저는 사람이 지금 상임위원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위원장님? 그 사건들도 저희들이 한번 다시 검토해서 당시의 그 종결 처리 여부의 적정성도 한번 내부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